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연구는 말씀하신 대로 식욕 조절 호르몬인 그렐린이 알츠하이머병 발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렐린이 치료의 가능성이 있을지, 테라퓨틱 에이전트로서의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15년 전에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아구스테의 증례를 보고한 이후에 115년간 많은 과학자들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원인을 밝히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이 증후군의 원인 질환이 100개 이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알츠하이머병이 60에서 80%를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 중에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85세 인구의 3분의 1에서 발병할 만큼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임상 증상은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점진적 장애가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신경병리학적 마커이자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인자라고 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 그림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로 구성된 아밀로이드 플락, 그리고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면서 축적되는 신경 섬유 엉킴, 뉴로파이브럴 탱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헬스한 뉴런이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나고 로스가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로스가 합쳐져서 브레인에, 알츠하이머 브레인에 그 그림에서 보실 것과 같은 에트로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이 A베타나 타우 같은 바이오마커가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양상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X축은 병의 진행 혹은 증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이 Y축은 아까 말씀드린 A베타와 타우 등의 바이오마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병의 초기에는 인지기능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나다가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경도인지 장애, MCI가 나타나게 되고, 이어서 기억력 장애를 포함한 여러 가지 클리니컬 심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가장 먼저 A베타 어큐뮬레이션이 브레인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어서 타우 패솔로지가 일어나게 되고, 셀데스가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조직학적 변화가 메모리 로스를 나타내게 되고, 메모리 로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클리니컬 심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패솔로지의 변화를 저희가 A, T, N, C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ATN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올로지컬 데피니션을 하기도 하고,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카테고라이션 하기도 합니다. 그런 카테고라이제이션에 의하면 이 A베타가 없으면 알츠하이머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베타가 없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없지만 A베타가 없는 치매 환자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마커의 변화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증상에 대한 정리를 한번 말씀드리면, 소위 내추럴 코스, 자연 경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MCI, 경도인지 장애 전에는 A베타와 타우가 축적이 되면서 되지만 증상이 없는 프리클리니컬 무증상 스테이지가 됩니다. 경도인지 장애를 거쳐서 인지기능 손상이나 여러 가지 클리니컬 심텀이 나타날 때는 mild, moderate, severe 이렇게 경증, 중증도, 중증 알츠하이머병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A베타와 타우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바이오마커일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115년간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어 있는데, 그 모든 가설들을 이 6가지 안에 다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A, T, N, C뿐만 아니라 W, X, Y, Z도 이 그림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A부터 F에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인자는 NC가 되겠습니다. 즉, 뉴로날 로스가 있으면 커그너티브 임페어먼트가 있다라는 정말 자명한 사실은 A부터 F에 모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A, B, C는 A베타와 타우가 알츠하이머병의 트리거다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A가 그 유명한 아밀로이드 가설이 되겠죠. A베타가 알츠하이머병을 트리거하고 타우가 메디에이터다라는 가설이 되겠고, B는 소위 타우 가설이 되겠습니다. 타우가 알츠하이머병의 트리거고
A가 아밀로이드 베타가 알츠하이머병의 메디에이터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C는 A 베타와 타우가 시너지하게 뉴로톡시서티를 유도한다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DEF는 A 베타와 타우가 아니라 또 다른 상위에 있는 어떤 패소제닉 팩터가 있다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WXY, Z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경염증, A4E, 마이토콘드리아 손상, 세균 감염, 바이러스 등 뭐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이 알츠하이머병의 병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죠. DE는 뭐 A베타와 타우의 공통의 어떤 병인이 있다. E는 A베타와 타우의 각각의 상위에 있는 병인이 있다라는 가설이 되겠고, F의 경우는 이 A베타와 타우가 뉴로톡시서티를 유도하지 않는다. Z에 의해서 알츠하이머병이 발병이 되고, 오히려 A베타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이 일어날 때 보호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A베타와 타우는 알츠하이머병이 발병됨에 따라 나타나는 내추럴 프로덕트다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6가지 가설을 근거로 많은 치료제 개발이 역시 115년간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붙인 이 1세대, 2세대, 3세대는 제가 임의로 붙인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1세대 약물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이미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와 NMD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두 약물은 써놓은 것처럼 심토마틱 드럭이고 커너티브 인핸서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지기능 장애 증상을 완화를 보이지만 인지기능의 증가를 유도하지만 병의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즉 디지즈 모디파잉 드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세대 약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지즈 모디파잉 드럭이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그 ATNC 중에서 A, 즉 A베타를 타겟하고 좀 더 구체적인 모달리티는 A베타 타겟팅 안티바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4가지 A베타 타겟 안티바디를 소개해 드리는데, 이 그림에 있는 아두카누밥, 아두헬린 모든 분이 잘 아시겠죠. 이 약물은 가속 승인을 FDA에서 받고 현재 시판 중입니다. 뭐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한 분기에 3억 5천만 원밖에 판매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데, 이유는 인지 기능 개선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맥 주사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 비용이 한 번 맞는데 굉장히 고가가 됩니다. 하지만 FDA에서 뭐 아시겠지만 많은 논란 속에서도 아두헬륨의 승인을 준 이유는 아두헬륨 이외의 또 다른 A베타 항체들이 이미 임상적 효능을 증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승인을 주게 된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도나네밥은 A베타 항체이지만 파이로글루타메이트 A베타를 항원으로 사용한 A베타 항체이고, 이것도 역시 FDA에서 혁신 신약으로 지정을 받았고 곧 신약 허가 신청서 제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나네밥은 최초로 아밀로이드 베타의 감소가 인지기능 향상을 보인다, 클리니컬 베네피시이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증명한 논문이 항체가 되겠습니다. 아두카누밥을 만든 똑같은 회사인 바이오젠과 에자이에서 이 아두헬륨 이 A베타 올리고몰을 타겟하는 항체인데 이것보다 어피니티가 훨씬 높은 레카네밥을 역시 만들어서 개발 중이고, 이것도 역시 FDA에서 혁신 신약을 지정을 받았고 가속 승인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테레누밥도 A베타 항체고 이것도 역시 FDA에서 최근에 혁신 신약 지정을 받았고, 특징은 위 3가지 항체랑 다르게 피하 주사를 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편의상 이제 3세대 약물로 지칭을 했는데요. 역시 아까 그 ATNC 중에 T인 타우를 타겟하는 것, 신경염증을 타겟하는 것, A4E를 타겟하는 것, 마이토콘드리아 손상을 타겟하는 약물, 세균 감염을 타겟하는 약물, 바이러스 감염 등을 타겟하는 많은 약물들이 현재 열심히 개발 중에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과연 어떤 전략이 있어야 이렇게 개발하기 힘든 알츠하이머병 약을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이 사이언스 아티클의 주장을 저는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의 디지즈 모디파잉 드럭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트 드럭을 라이트 타임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TNC가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을 때 이 0은 인지 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A베타가 만들어지고 애그리게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는 발병 30년 전에는 A베타의 생성을 타겟하고 애그리게이션 억제하는 것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한 25년 전부터는 이미 만들어지는 것과 응집하는 걸 놓쳤다 그러면
그 독성을 띠는 응집체를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그것도 놓쳤다 그러면 그 독성을 가진 응집체의 독성을 뉴트럴라이즈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베타 패솔로지에 이어서 타우 패솔로지가 일어납니다. 타우 패솔로지는 재밌게도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그것을 타겟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 전략일 것이고, 역시 A베타와 마찬가지로 타우도 애그리게이션이 되면서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발병 15년 전에는 이 애그리게이션을 막는다든지 애그리게이션 된 타우의 독성을 막는 것이 효과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AT에 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뉴로 디제너레이션 내지는 뉴로 인플라메이션이 되겠죠. 그 시기에는 당연히 그 두 가지를 타겟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 특징적인 것은 뉴로 리스토레이션이라고 예를 들어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그 스템셀 이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오늘 곧 설명해 드릴 엔도지니어스 뉴럴 스템셀을 스티뮬레이션해서 뉴본 뉴런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 시기에는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도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DDS를 이용해서 약효를 늘리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당연히 이미 이 시기를 놓치고 발병을 하고 내원한 환자들에게는 심토마틱 테라피, 인지기능 향상 치료가 가장 적합한 라이트 드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 가능성이 있을 물질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그렐린입니다. 그렐린은 1999년도에 일본인 과학자 고지마가 네이처에 보고했습니다.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렐린은 스토먹에서 만들어지고 그로스 호르몬을 릴리즈하는 펑션이 있고 아실레이션된 펩타이드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111개의 아미노 애시드로 이루어진 단백질인데,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28개 아미노 애시드로 구성이 되어지고 3번 아미노산인 세린의 아세틸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렐린은 스토막에서도 만들어지고 중추신경계에서도 약간 컨트로버션하긴 하지만 하이포살라무스에 그렐리너직 뉴런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실레이션된 그렐린이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서큘레이팅 그렐린은 언아실레이티드 그렐린이긴 합니다. 둘 다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어쨌든 메이저 폼인 아실레이트 그렐린은 그로스 호르몬 시크리터 리셉터 타입 1에 바인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GHS 리셉터 1A는 GPCR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렐린의 기능은 아까 이 논문 제목에서 만든 것처럼 그로스 호르몬을 릴리즈하는 기능이 가장 먼저 알려졌지만, 이 이후에 한 20년간 굉장히 다양한 소위 다른 뉴로펩타이드 호르몬처럼 굉장히 멀티펑셔널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세포의 프로리퍼레이션과 서바이벌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기능인 뇌 속에 들어가서 푸드 인테이크를 향상시키고 슬립도 조절하고 피처터리 그랜드도 조절하고 위, 판크레아스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글루코즈 메타볼리즘, 에너지 메타볼리즘, 카디악 퍼포먼스, 베스큘러 리지스턴스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렐린은 BBB를 통과하는 것도 기존이 잘 알려져 있고, 이 그렐린의 아까 말씀드린 28개 아미노 애시드 중에 3번이 아실레이션 되고, 휴먼 그렐린과 로던트 그렐린을 비교해 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 11, 12번의 아미노 애시드 2개 정도가 다르고, 소위 N터미널에서 10번째까지는 휴먼과 로던트가 똑같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렐린 리셉터에 바인딩하는 어피니티도 앞에 1에서 5 내지는 1에서 10과 풀랭스가 거의 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소위 앞에서부터 한 5개, 10개짜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렐린은 스토막에서 주로 만들어지지만 중추신경계에서 일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뉴런은 굉장히 소량이지만 리셉터를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테이블은 렛과 마우스의 그렐린 리셉터의 mRNA 익스프레션을 보여주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리전에서 발현이 되어 있고, 이를 봤을 때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중추신경계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그렐린이 중추신경과 관련돼서 인지기능도 조절한다, 신경염증을 억제한다, 시냅스 수를 증가시킨다, 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한다, 헤마네의 성체 신경 생성, 어덜트 히포캠팔 뉴로제네시스를 인핸스먼트 시킨다 등의 다양한 역할들이 증명되어져 왔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관련해서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실질, 특별히 템포럴 로브에서 그렐린의 mRNA는 감소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프랭키마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MCI 환자에서도의 시럼에서도 그렐린 레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렐린과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돼서 쓴 6편의 논문을 오늘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렐린의 알츠하이머병 발병의 역할과 테라퓨틱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는 먼저 이 1번 논문은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논문은 아닙니다. 헬시한 어덜트 마이스 브레인에서 그렐린이 히포캠팔 뉴로제네시스를 조절한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 그렐린의 뉴로제닉 이펙트를 알츠하이머병 모델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테라퓨틱 타겟 중에 말씀드린 뉴로 리스토레이션을 타겟하는 그렐린의 이펙트를 이 2번 논문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세 번째 논문에서는 이 알츠하이머병의 ATNC 중에 N과 C를 타겟하는 그렐린의 테라퓨틱 이펙트를 확인을 하였고, 4번에서는 이 앞선 논문들은 그렐린 펩타이드를 사용했고, 4번 논문에서는 non-peptide 그렐린 아고니스트인 MK0677이 알츠하이머병의 패솔로지 중에 ATNC 중에 A, 아밀로이드 베타 패솔로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은 메모리 로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컨더리 심텀도 있고 메타볼릭 신드롬도 있기 때문에 이에 미치는 그렐린의 이펙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그렐린과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의 역할, 테라퓨틱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정리한 리뷰 논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그렐린이 어덜트 히포캠팔 뉴로젠에서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어덜트 브레인에서 뉴로제닉 리전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두 부위가 레터럴 벤트리클 월에 프로제니터 셀이 있다. 그리고 또 한 부위가 서브 그레놀라 존으로 히포캠퍼스의 그레뉴ル 셀 레이어와 하일러스 경계에 이 서브 그레놀라 존에 스템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로제네시스, 어덜트 뉴로제네시스 정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덜트 뉴로제네시스란 프로제니터 셀로부터 기능을 하는 뉴런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프로리퍼레이션이 일어나고, 만들어진 모든 새로운 세포가 다 뉴런이 되는 건 아니겠죠. 일부만 뉴런이 되고 나머지는 글리알셀로 되는데, 그렇게 뉴런으로 분화하는,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들이 머추레이션이 일어나고 기존의 서킷으로 타겟팅하고 인테그레이션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페이트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 이때 발현하는 물질로 디퍼런시에이션 마커 플러스 뉴로제네시스 마커로 보는데, 저는 이 DCX 더블 코틴으로 뉴로제네시스 마커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번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덜트 히포캠팔 뉴로제네시스는 러닝 앤 메모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많은 문헌들이 있고요. 이 어덜트 히포캠팔 뉴로제네시스가 증가하게 되면 커그너티브 임프루먼트가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질환인 알츠하이머병과 관련해서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히포캠팔 뉴로제네시스가 임페어먼트 되고, 이것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메모리 임페어먼트나 디프레션의 한 요인이 된다라고도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렐린의 레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렐린 안티바디를 10 마이크로그램 퍼 케이지를 헬스앤 마이스에 8일간 복강 투여했을 때 프로리퍼레이팅 셀이 감소하고 디퍼런시에이션 되는 셀이 감소했다. 즉 뉴로제네시스 마커인 DCX 수가 감소하는 것을 봐서 그렐린의 뉴트럴라이제이션은 뉴로제네시스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반대로 그렐린 레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렐린 펩타이드를 80 마이크로그램 퍼 케이지를 8일간 복강 투여했을 때 역시 BRDU 포지티브 프로리퍼레이팅 셀과 DCX 포지티브 뉴로브라스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통해서 뉴로제네시스가 그렐린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덜트 마이스 브레인에서의 그렐린의 뉴로제닉 이펙트를 엔도크린 저널에 출판을 하였고, 오늘까지 120일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헬시한 브레인에서의 그렐린 뉴로제닉 이펙트를 알츠하이머병 모델에 적용을 해서 소위 뉴로 리스토레이션의 가능성이 있을지를 확인을 하고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서 어덜트 히포캠팔 뉴로제네시스의 롤, 그리고 어떤 기전으로 변화가 받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츠하이머병 환자 뇌에서도 어덜트 히포캠팔 뉴로제네시스의 감소에 대한 에비던스가 있고, 이것이 메모리 디피시트의 한 요인이 된다라고 주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츠하이머병 모델로 사용한 것은 5XFAD 마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쥐는 5개의 familiar Alzheimer disease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베타의 전구체인 에밀로이드 프리커스 프로틴의 3가지 뮤테이션, 그리고 감마 시크리테이즈의 컴포넌트인 프레세닐린의 2가지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굉장히 accelerating 된 A베타 overexpressing transient mice가 되겠습니다. 이 쥐에서 역시 뉴로제네시스 마커인 더블 코틴을 염색을 했을 때 5XFAD 마이스, 즉 A베타가 overexpressing 쥐에서는 와일드 타입과 비교해서 뉴로제네시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단 뉴로제닉 펩타이드 호르몬인 그렐린을 트리트먼트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뉴로제네시스가 향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이 걸렸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덜트 히포캠팔 뉴로제네시스가 감소되는지에 대한 문헌들도 많은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프로제니터 셀의 셀 프로그레션을 향상시키더라. 그리고 그렐린 리셉터의 하유에 있는 셀 프로리퍼레이션을 조절하는 뭐 AKT, 얼크 시그널링의 액티베이션을 유도하더라라는 것들이 가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논문은 말씀드린 대로 알츠하이머 패솔로지 중에 C 그리고 N에 해당하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뉴로 인플라메이션에도 그렐린이 어떤 테라퓨틱 이펙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로던트 브레인, 마우스 브레인에서 그렐린 리셉터의 mRNA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어번턴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렐린을 시스테믹하게 인젝션을 하고 거기에 바이오티닐레이션을 했을 때 그렐린 리셉터가 있는 CA3나 CA1 리전에 그렐린이 바인딩을 하더라. 이로 인해서 스파인의 개수가 증가하고 이런 조직학적 변화가 인지 기능 향상도 유도한다는 논문이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A베타 올리고모를 덴테이자이러스의 스테레오탁식 인젝션한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렐린은 휴먼 렛 1에서 10,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먼과 렛의 그렐린의 아미노에시드가 1부터 10까지 같습니다. 이 아실레이트된 그렐린은 80 마이크로그램 케이지를 8일간 투여를 하고 Y메이즈와 패시브 오븐 테스트로 인지기능 테스트를 하고 조직학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에 미치는 그렐린의 효과를 Y메이즈와 패시브 오븐 테스트로 확인했을 때 A베타 올리고모의 인젝션은 인지기능의 손상을 유도했고, A베타 올리고모와 그렐린이 코트리트먼트 된 그룹에서는 인지기능의 손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또 중요한 알츠하이머병의 패톨로지인 뉴로 디제너레이션과 에트로피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니슬 스테이닝을 염색을 했을 때 A베타 올리고모 인젝션을 하면 뉴로널 로스, 니슬 파지티브 셀의 개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화살표로 표시된 네크로틱 셀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그렐린과 코 트리트먼트 됐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래뉴 셀 레이어 CA3에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비보에서 본 그렐린의 뉴로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혹시 디렉트한지 아니면 어떤 다른 영향이 메디에이터가 있었을지를 한번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똑같은 이제 마우스 스트레인인 마우스 히포캠팔 셀 라인인 H22 셀에 A베타 올리고모를 처리를 해서 셀데스를 유도했습니다. 그때 그렐린의 코 트리트먼트가 이러한 A베타 올리고모의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억제해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뉴로 인플라메이션도 중요한 알츠하이머법 AD related 패솔로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맥1으로 마이크로글라이셀을 염색을 해서 파지티브 셀의 증가, 즉 마이크로글라이오시스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A베타 올리고모 인젝션은 덴테이자이러스와 CA3의 맥1 파지티브 셀의 증가하는, 즉 마이크로글라이오시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그렐린과 A베타 올리고모의 코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는 마이크로글라이오시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지기능 감소의 요인이 시냅틱 로스이기 때문에 이를 보기 위해서 엑선 터미널을 시냅토파이신으로 염색을 하고 콜리너직 파이버를 콜린 아세틸 트랜스포터로 염색을 했습니다. 역시 A베타 올리고모 인젝션된 그룹에서는 시냅틱 로스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렐린과 A베타 올리고모의 코 트리트먼트는 이러한 시냅틱 로스를 억제해 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알츠하이머병에 의해서 유도된 뉴로인플라메이션, 뉴로디제너레이션에 의한 인지기능 감소가 그렐린이 뉴로프로텍티브 이펙트, 엔티인플라메토리 이펙트를 통해서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넘펩타이드 아고니스트인 MK0677로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메이저 패솔로지인 A베타 패솔로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MK0677을 선택한 하나의 근거, 제 연구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14년 전에 이미 MK677로 알츠하이머병의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론에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효과가 없었다라는 이 연구 결과인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대상 환자군이 마일드 투 마더레이트 AD 환자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일드 투 마더레이트 AD 환자에서는 이미 A베타는 스레시홀드에 도달했습니다. 타우 역시 스레시홀드에 도달했고 셀데스도 이미 거의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A베타 타겟팅 에이전트는 절대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마일드 투 마더레이트보다 앞단계인 전임상이나 무증상 내지는 MCI에서 그렐린이 어떤 테라피틱 이펙트가 있는지 내지는 A베타 패솔로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용했던 이 5XFAD의 굉장히 좀 얼리 스테이지인 3 months old mice를 사용을 해서 그렐린의 아고니스트의 테라피틱 이펙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궁금했던 그 A베타 패솔로지에 대한 MK0677 효과를 사이오플라빈 스테이닝 그리고 포지에이트 안티바디로 염색을 했을 때 5XFAD 마이스에서 MK0677의 트리트먼트는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A베타 어큐뮬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중요한 패솔로지인 뉴로디제너레이션 그리고 뉴로인플라메이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바원으로 마이크로글라이알 셀을 GFAP로 에스트로사이트를 염색을 했을 때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5XFAD는 글라이오시스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MK0677의 트리트먼트는 이런 글라이오시스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뉴로널 셀 파퓰레이션을 NUN으로 그리고 시냅틱 덴서티를 시냅토파이신으로 염색했을 때 역시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5XFAD는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나고 시냅틱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났을 때라고 이때 그렐린 아고니스트의 트리트먼트는 이 두 가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펙트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MK0677은 얼리 스테이지의 알츠하이머병에서 A베타 패솔로지에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그 A베타 패솔로지와 관계된 뉴로인플라메이션, 시냅틱 로스, 뉴로널 로스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츠하이머병에 이제 발병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메모리 로스가 일어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클리니컬 심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렐린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위 세컨더리 심텀이라고 할 수 있는 sleep wake disturbance, abnormal eating behavior, 디프레션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문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과 관련돼서 인슐린 센서티비티, 인슐린 ROS 생성, 펜토스 파스페이트 패스웨이, 타우 인산화, 사이토카인 등의 그렐린이 베네피셜한 이펙트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였고 또 슬립 웨이크 디스터번스나 어브노멀 이팅 비헤이비어와 관련돼서 SCN, ARC의 액티베이션 그리고 클락 유전자 MP와의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우울증과 관련돼서 사이토카인의 감소, BDNF의 레벨 증가, 또 다른 뉴로트랜스미터들의 조절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에이징 리서치 리뷰에 쓴 논문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제목 있는 것처럼 그렐린은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테라피틱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ATN 순으로 하나씩 보면 먼저 A베타 패솔로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그 실험 포함해서 칼로리 리스트럭션에 의한 그렐린의 증가, 또 다른 그렐린 미메틱스들이 A베타 어큐뮬레이션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기전은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A베타는 APP라고 하는 전구체로부터 베타감마 시크리테이즈에 의해서 시크리션 클리비지 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소위 APP 프로세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A베타를 분해하는 효소인 ID나 네플라이신에 미치는 영향도 알려진 바가 없고 추정건대 그렐린이 이 오토파직 디그라데이션을 스티뮬레이션하는 이펙트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A베타의 오토파직 디그라데이션이 한 가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A베타 어큐뮬레이션과 관련돼서 그렐린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타우 패솔로지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토스켈레톤인 마이크로튜블이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타우 단백질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하게 되게 되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튜브를 안정화하는 기능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인산화된 타우는 셀프 어그리게이션이 되면서 failed 헬리칼 필라멘트를 이루고 좀 더 많은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뉴로파이블 탱글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그렐린은 PI3 카이네이즈나 인슐린 센서티비티나 포스포 AMPK 등을 통해서 타우 과인산화된을 유도하는 많은 카이네이즈 중에 메이저한 카이네이즈인 GSK3베타의
인산화를 유도함으로써 불활성화시킨다라는 가설들이 에비던스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뉴로 디제너레이션, 셀데스와 관련돼서 그렐린이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을 억제해 준다라는 문헌들이 많습니다. 먼저 A베타와 타우의 패소제닉 롤을 말씀드리면 A베타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컴플렉스 3, 4를, 타우는 마이토콘드리아 컴플렉스 1, 6의 이니비션을 시킨다. 포턴트한 톡시서티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고 A베타는 크랩스 사이클, 마이토콘드리아 DNA 등에도 톡식한 이펙트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렐린은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 뭐 BCL 백스 레이쇼, 뭐 이로 인한 캐스페이즈 시그널링, UCP2 OPA1 등의 영향을 줘서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억제된다는 문헌들이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impaired ATP 프로덕션이 완화되고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최종적으로는 셀데스도 억제하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MK0677이나 제가 투여했던 그 아셀그렐린이 마이크로글라이오시스, 에스트로글라이오시스를 포함하는 이 뉴로인플라메이션의 이니비토리 이펙트를 말씀드렸고, 아실레이션 되지 않은 데스아실그렐린도 BBB 디스럽션에도 영향을 주고 특정 사이토카인의 생성이나 옥시데이티브 데미지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이자 패소제닉 팩터들인 ATNC에 그렐린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뭐 시냅틱 그로스 아니면 그 시냅틱 트랜스미션이나 그리고 BB 디스럽션, 뭐 마이토콘 디스펑션 여러 가지에 굉장히 멀티펑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그렐린과 그렐린 수용체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A, T, N, C뿐만 아니라 신경염증, 시냅스 소실, 성체 신경 생성 감소, 식욕 감소, 대사장애, 일주기 리듬 장애, 우울증 등의 보호효과 및 개선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많은 클리니컬 리서치가 베이직 리서치가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이 되기 위해서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가 왕성하게 일어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AD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엔도지니어스 그렐린 시크레이션을 증가할 수도 있고 뭐 단순하게 뭐 아고니스트들처럼 리셉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렐린을 리스트리팅하는 메커니즘을 안테고나이징하는 방법 등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 생각 중에 중요한 것이 그렐린이 워낙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펑션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맥하게 그렐린이 얻는 것이 과연 좋을까, 부작용도 많지 않을까 싶어서 사이트 리전 스페시픽, 예를 들어서 특정 브레인 리전을 타겟한다는 등의 그런 제한된 인터벤션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 과제는 좀 서울대 의대 무기니 교수님 랩에 있을 때부터 했었던 연구이고 제 랩에서는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하였고 저희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주는 연구원 선생님과 학생들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